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시작은 징검다리 연휴가 많은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첫 번째 알짜 뉴스, 주요 소식들로 시작합니다. 위치 정보 수집 논란을 일으켰던 애플이 자사 소프트웨어 오류라고 해명하면서 위치 정보를 더 이상 아이튠즈에 백업하지 않는 등 오류를 해결한 새로운 iOS를 배포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과 관련해서 이번에도 SNS가 위력을 발휘했는데요. 특히 백악관이 언론에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이미 트위터를 통해 빈라덴의 죽음 소식이 급속히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빈라덴 사망 소식과 관련해 이를 악용한 악성 코드가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철수 연구소가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엔 경찰이 위치 정보 수집과 관련해 구글 코리아와 다음을 전격 압수수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들 업체가 무단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두고 있지만 해당 사업자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는 입장이며 일부에서는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져도 책임 소재와 보상 체계 그리고 피해 금액 산정에 대한 기준이 없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사업자가 가입자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리고 보상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피해 보상에 관한 지침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해외여행을 떠날 때는 특히 데이터 로밍으로 인한 요금 폭탄에 주의해야 한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민원 예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자동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앱의 경우엔 실행하지 않더라도 데이터 통신이 발생해 이용자도 모르는 요금이 청구되기도 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로밍 설정을 해제해 서비스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 됩니다. 검찰이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의 주범으로 북한을 지목했는데요. 이에 대해 IT업계 내 외부에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기무사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존 와이파이는 한정된 AP 지역 안에서만 이용하고 경계 구간에서는 접속이 끊겨 재설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요. KT는 이동하면서도 끊김없이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핸드오버 기능을 적용한 올레 와이파이 릴레이 서비스를 전국 올레 와이파이 존에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등 이동전화 요금 등으로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의 원가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내 휴대전화 업체들 가운데 삼성전자만 시장 점유율 47%와 83만 대를 판매해 판매량과 점유율이 늘었지만 LG전자와 펜텍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 열풍이 산업 전반으로 번지는 가운데 KT와 삼천리 자전거가 제휴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자전거를 관리하고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자전거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소셜 커머스의 소비자 피해는 식사 및 음료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소셜 커머스 이용 실태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절반 정도가 인터넷상의 제품과 실제 제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잡혔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상 구매 제품과 쿠폰 할인 제품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소식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휴대전화의 유통 방식을 이동통신사가 아닌 제조사가 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휴대전화 구입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해지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은 이동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사들인 후 다양한 요금제 등의 서비스 상품과 함께 판매됩니다. 이통사가 유통을 하다 보니 전국적 판매망을 갖춘 제조사라 할지라도 단말기를 직접 팔기 어려웠습니다. 전략적으로 밀고자 하는 단말기가 있더라도 이통사가 각종 보조금을 투입, 판매하는 제품보다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었고 설사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라 할지라도 무리한 판촉 활동을 벌일 경우 자칫 이통사의 눈밖에나 타 제품 판매 시 보조금이 적게 투입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휴대전화 유통 방식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관련 정책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국제 단말기 인증번호, 즉 IMEI를
이 통사망에 등록한 단말기만 개통했을 수 있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통사망에 IMEI 번호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개인이 보유한 유심칩만 휴대전화에 연결하면 어떤 제품이건 개통이 되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제조사들에게서 직접 구입하거나 지인에게서 선물로 받은 휴대폰도 그 자리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말기를 판매하게 될 각 제조사들의 판매망 확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미 전국에 대형 가전제품 유통망이 있기에 블랙리스트 제도 하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펜텍과 KT텍, 외산 제조사들은 전국적인 유통망 확보에 들어갈 자금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으며 동시에 판매처에서 휴대폰만 팔아서는 수익 남기기가 쉽지 않기에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품 라인업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에 삼성이나 LG와 같은 전문 모바일샵 구축도 쉽지 않습니다. 블랙리스트 제도가 통신비 절감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달 말일이면 어김없이 남아도는 무료 통화와 무료 문자 때문에 또 다른 스트레스가 쌓이곤 하는데요. 사용자가 휴대폰 구입 시 지정되는 약정 요금제가 아닌 개별 선택이 가능해지는 만큼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단말기 구입 비용이 지금보다는 많이 올라갑니다. 이 통사의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단말기 판매가는 제조사가 원가 기준 상정한 금액으로 상승하기에 앞으로는 공짜폰, 버스폰 등의 저가폰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언제쯤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될지 향후 방통위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미디어잇 유진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양대 산맥, 삼성과 애플이 고소에 맞고소를 하면서 정면 충돌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동안 조용하던 두 회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자세한 소식 최우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이 뜨겁습니다. 지난달 15일 애플은 삼성전자가 아이폰, 아이패드의 디자인이 특허와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에 삼성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며 특허 침해를 들어 맞불을 놓았습니다. 삼성은 애플이 전화와 3G 인터넷을 함께 쓸 수 있는 WCDMA 기술을 비롯해 10가지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맞소송을 냈습니다. 두 회사는 가장 큰 고객이자 반도체 부품 공급처로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던 터라 전문가들뿐 아니라 네티즌 사이에서도 그 이유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은 두 회사가 주력 사업 분야에서 경쟁이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S나 넥서스 S는 애플의 아이폰에 맞서는 안드로이드 폰 가운데 성능과 디자인이 손에 꼽히는 제품인 만큼 애플로서도 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이폰, 아이패드에 비교되는 삼성으로서는 이번 소송 문제를 더 키워 세계적으로 애플과 나란한 위치에 서는 효과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애플의 소송이 안드로이드 진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의 UI인 터치위즈의 유사성을 중점적으로 짚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결론이 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리는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인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점차적으로 삼성과 거래를 줄이고 프로세서와 반도체 공급 업체를 바꾸기 위한 초석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두 IT 공룡의 싸움은 단순 관심거리 이상으로 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잇 최호섭입니다. 소니코리아는 하이엔드급 디지털 카메라 사이버샷 3종류를 출시합니다. 이 제품들은 1620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에 수동줌, 포커스 기능 등을 탑재했으며 뷰파인더에 눈을 대면 액정이 자동으로 꺼지는 아이 센서 기능도 갖췄습니다. 풀 HD급 동영상 촬영 중 정지 화면을 찍을 수 있는 듀얼 레코딩 기능과 싱글 렌즈 3차원 촬영, GPS 기능도 지원합니다. 애니모드는 삼성 갤럭시 S2 출시에 따라 관련 액세서리를 출시했습니다. 새롭게 선보인 갤럭시 S2 액세서리는 가죽 패션 커버와 케이스 등 총 5종류입니다. 핑크웨어는 국내 최초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내비게이션을 출시합니다.
이 제품은 구글 안드로이드 2.2 프로유를 기반으로 라이브 검색과 차선 이탈 감지 솔루션, 그리고 지능형 차계부, 바탕화면 위젯 설정 등의 새로운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5월 첫 번째 알찬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